나는 29, 북한군 중대장이었다. 군복을 입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허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근무 중 남쪽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전파를 우연히 잡았다. 여기 서울입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귀를 붙잡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사람 사는 소리가 났다. 웃음소리, 시장 상인의 외침, 멀리 들려오는 버스 방송까지. 북에서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에 저런 평범함이 가능할까? 며칠 뒤 부대에서 사건이 터졌다. 식량을 훔친 병사가 붙잡혔고 처벌을 앞둔 그가 내 앞에서 울면서 말했다. 중대장 동지, 저는 그냥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정작 우리는 굶주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심했다. 남쪽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DMZ는 장교인 나조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죽음의 구역이었다. 지뢰, 철책, 감시초소, 그리고 내가 넘으려는 순간 가장 먼저 날 쏴야 하는 건 바로 내 동료들이었다. 그럼에도 이상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나를 끌고 갔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직감. 마치 누군가가 내 등을 조용히 떠미는 기분.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을 했다. 오늘 밤 10시. 단독 근무 시간 그때 DMZ로 들어간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DMZ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상상도 못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나는 밤 9시 57분 손목시계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철조망은 생각보다 높았고 별빛이 약하게 반짝이는 DMZ는 짙은 안개 속에서 입을 벌린 괴물 같았다. 10시 정각, 교대병이 멀어지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장교 신분증을 흙 속에 묻고 군복 윗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만졌다. 몇 달 전 우연히 손에 넣은 나만 가정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밥상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 그 웃음 때문에 나는 오늘 이곳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철책을 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옷이 찢기고 손이 베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안쪽이었다. 지뢰지대. 내가 받은 교육으로는 지뢰는 랜덤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패턴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패턴을 머릿속에 외웠다. 어둠 속에서 신발 끝으로 흙을 조금씩 밀며 전진했다. 지뢰에 쇠가 닿는 미세한 딱 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뢰가 아니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정확히 2명. 북측 경계조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엎드렸다. 그들은 내 바로 앞, 불과 15m를 지나갔다. 이 근방에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탈영했다는 사실이 벌써 전파된 것이다. 그들이 사라지자 나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턱으로 흘러내렸다. 그렇게 2시간을 버텼다. 그때였다. 안개 사이에 사람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닌 이상한 복장. 총을 겨누지도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설마 첩보원인가? 남쪽 병력인가? 아니면 그 실루엣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혹시 장교 동무? 이름이 맞습니까? 내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나를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들었다. 안개 속 사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DMZ 한가운데 그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서. 누구요? 나는 낮게 웅얼거렸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허리에 간직해둔 권총을 더듬고 있었다. 사내는 천천히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제자리에서 말했다. 총 내려. 난 남쪽 사람이야.
그리고 너를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어. 남쪽 사람. 그 말은 얼핏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믿기 힘든 말이었다. 나는 2달 전부터 탈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해왔고 내 계획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누가 기다리라 지시했다고? 사내는 조용히 가슴에서 신분증 같은 걸 꺼냈다. 특수부대 출신 민간 군사요원, 지금은 북측 귀순자 지원 임무 중이라고 보면 돼.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왜 나를 알고 있는 겁니까? 그때였다. 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내 아버지 때문이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버지. 내가 군에 입대한 뒤로 사실상 소식이 끊긴 사람. 정권에 밉보여 노동단지로 끌려갔다는 소문만 들렸던 사람. 아버지를 아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6년 전에 단독 탈북했다. 그리고 남쪽에서 너를 구출할 방법을 찾다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안개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내 아들이 언젠가 올 거다. 그때 제발 도와달라.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DMZ의 차가운 흙이 무릎을 적셨지만 내 감정은 뜨겁게 미쳐버릴 듯 소용돌이 쳤다. 아버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내가 살아남아 돌아오길 바랐던 사람. 그 사람이 그 먼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시간 없어. 북측 추적조 금방 온다. 내 아버지의 부탁 지금부터 지키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3시간 탈출의 마지막 관문이 나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자 안개 속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열렸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을 하면 그 순간 들킬 것 같고 숨을 들이쉬는 것마저 조심스러웠다. 사내는 지뢰지대의 마지막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기부터는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만든 길이다. 그 말에 나는 멈춰섰다. 아버지가 만든 길이라고요? 응. 네가 올까봐 그분이 생전에 혼자 이 지형 전부를 살폈다더라. 언젠가 네가 필요할까봐.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이미 남쪽에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움직였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마지막 철책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탁 하는 불빛이 번쩍였다. 북측 추적조였다. 총성이 몇 발 울리며 탄환이 철조망에 튀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심장이 뛰었다. 뛰어. 지금이야. 사내가 나를 밀쳐냈다. 우리는 마지막 철책을 넘으며 흙바닥에 구르듯 떨어졌다.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다. 탄환 한 발이 내 어깨에 스친 듯 뜨겁게 지나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에서 큰 빛이 켜졌다. 확성기 소리. 멈추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군입니다. 안전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몇 걸음 더 가고는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살아있다는 안도 때문인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남쪽에 닿았다는 감격 때문인지 도저히 분간도 되지 않았다. 남측 군인들이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겁니다. 그가 건넨 것은 작은 봉투 하나. 조심스레 뜯어보니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었다. 너도 이제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날 새벽 안개의 DMZ는 더 이상 공포의 땅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달이었다. 남쪽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전철이 공짜로 움직이는 줄 알았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는 바코드가 뭔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 거리엔 온통 밝은 얼굴. 그 밝음 속에서 나는 한동안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귀순지원센터 담당자가 내게 말했다. 아버님이 남긴 기록을 정리하다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조심스레 틀어보니 거친 숨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아,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내가 어릴 때 제대로 웃겨준 적도 없고 내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 없구나. 남쪽에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나? 너한테 진짜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그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된다더니 정말 그랬다. 눈물이 흐르자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가 내민 건 작은 수첩.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다. 아들이 좋아할 만한 직업, 남쪽에서 혼자 외롭지 않게 지낼 법한 동네, 혹시라도 아들이 병들면 데려갈 병원 목록. 매일같이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아버지가 못한 삶까지 내가 살아내겠다고. 지금 나는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언젠가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DMZ를 넘은 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남쪽에서 한 걸음 내디딘 건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다. 밤마다 가슴에 품고 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 편지를 쓰며 아버지는 내가 여기까지 올 걸 믿고 계셨을까?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닿기를 소망하며 나는 오늘도 남쪽에서 다시 쓰기 시작한 내 이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간다.